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ETF 머니 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에 막 엄청났죠? 코스피 많이 올라가고. 예. 네, 오늘 결국에는 코스피 3,000 돌파를 해줬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성과가 나온 건데요. 정말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 특히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무거운 종목들까지도 급등세가 계속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었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한 주는 중동에 대한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뭐 이런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난하게 잘 지냈고 오히려 더 좋았던 한 주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또 상위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뭐 중동 리스크도 있었지만 우리 시장은 뭐 아주 잘 버텼습니다.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ETF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ETF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주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 중심의 ETF들이 상위권에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된 ETF 상품이라던가 그리고 중동 리스크 관련된 ETF 상품들이 수익률 상위에 좀 링크가 되었는데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상원, 지니어스법이 미국의 상원을 통과를 하면서 이제 하원의 심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의 시장을 더 초점을 맞추게 됐고요. 코인베이스를 담고 있는 ETF 상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ETF 상품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레딧이라던가 그리고 뭐 펜더멘탈 관련된 펜더멘탈 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 좀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종목 상품이고 나머지 천연가스라든지 해상 운송 운임 지수는 지금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그에 따른 좀 단기적인 일시적인 물론 이 중동 리스크가 우리가 일시적일지 아니면 장기적일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낸 ETF 상품 수익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 굉장히 좋았지만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이 이제 골고루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리스크로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직접적인 방산 상품은 안 보이지만 어쨌든 천연가스나 뭐 해상 운송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이지은 대표가 주목해서 보는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위에 올랐던 레딧 관련된 2배 ETF 상품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광고 회사입니다. 이 레딧 2배 그레니 쉐어즈 같은 경우는 광고 회사인 레짓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 1분기 때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지금 AI 기반에서 광고 도구를 새롭게 또 출시를 한다라는 모멘텀이 프랑스 칸 쪽에 에서 공개를 했고 이 부분이 다른 광고 회사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전략으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회사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되었고요. 레딧에 투자하는 ETF 상품 2배 상품이 이번 주에는 좀 수익률 상단에 위치를 해 있었고 앞으로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지금 트렌드에 맞는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좀 저는 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지은 대표가 주목하는 종목 레딧 2배 오늘 상품을 또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 중에서도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아주 독보적인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국내 ETF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ETF 주간 상승률 순위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이번 주는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좋았죠.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ETF 수익률 상위에 링크가 되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우리나라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중동 리스크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또 AI 확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 AI 관련된 투자 상품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네카오 관련돼서 이번 주에는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시세를 뿜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그와 관련된 투자 상품이 또 수익률 상단의 링크가
링크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성장 기업 액티브 상품도 좀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웹툰 드라마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상품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K컬처 투자 이야기가 이번 주에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된 투자 상품도 수익권 상단에 링크를 해줬고요. 중동 리스크 관련돼서 K방산과 우주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에 방산비를 GDP 5%까지 증액해라라는 소식이 또 오늘 나오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은 섹터들이 같이 좀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와줬고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ETF들이 수익률에 있었다.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다양합니다. 인터넷, 웹툰 드라마, 뭐 방산, 우주, 반도체까지 국내 증시에 이제 좋은 분위기가 ETF 수익률에도 그대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국내 ETF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을 우리 이지은 대표는 또 눈여겨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반도체를 좀 빠지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정말 헐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HBM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패권을 잘 잡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 상방이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결국에는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좋은 움직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움직여줬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이제 상방이 좀 더 열렸고 또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보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저는 지금 투자처로는 좀 훌륭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고가권에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군들도 있긴 하지만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추격 매수보다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상승률이 덜한 쪽, 이쪽을 타겟으로 잡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상품들은 지금도 상승에 대한 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에 대한 폭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룸을 봤을 때는 우리가 반도체 ETF 상품들은 좀 좋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이 좀 눈에 띄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상품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이제 폼이 좋고 상승세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지은 대표가 눈여겨보는 관심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ETF부터 볼까요? 대표님의 관심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요즘에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참 핫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네.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 중심을 담고 있는 ETF 상품인 DAPP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DAPP.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원 심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요. 빠르면 7월부터 이제 제도화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일단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 뭐 미국이 한 60% 정도 되고 그 이후에 뭐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이쪽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위 종목 5개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유발될 수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일정과 기대감,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좀 한번 볼 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DAPP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ETF 중에서 대표님의 관심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DAPP를 뽑아주셨고요. 자, 국내 ETF 중에서 또 관심 갖는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은 말 속에 계속 힌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타이거 인터넷 탑 10. 이번 주 수익률 상위에 있었던 상품인데 추가적인 시세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지분 그리고 우리가 AI하면 하면 가장 떠오르는 또 중소기업인 더존비즈온까지 또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카페24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에서 지분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중심의 시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소버린 AI
AI라고 해서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라든지 GPU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예전에는 해외 쪽의 플랫폼을 사용했던 이용자가 많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만의 AI를 만들어서 국민 모두의 AI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세는 당분간은 좀 더 저는 상방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 쪽에서도 오히려 이번에 정권이 좀 교체가 되면서 더 밀어주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방이 열려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지금 탑10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방에 대한 룸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타이거 인터넷 탑10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ETF 중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바로 타이거 인터넷 탑10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0포인트 돌파를 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결코 좋기는 하지만 또 쉽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종목이 더 가다 보니까 고민하는 사이에 날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적 기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성장 그리고 국가 주도 산업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과감함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원전이라든지 다양한 시대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가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뭐 전력에 대한 수요는 AI 시장 확장 국면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지주사라든지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AI 시장 확장 국면에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섹터이다 보니 종목 투자하시다 보면 너무 좀 상승이 많이 나왔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동성 장세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갈 수 있고 오히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부분 잊지 마시고 투자하실 때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